그런데 이 이의 신청 잘 될까요? 이게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잘 안 됩니다. 화가 날 정도로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건 아니죠. 이의 신청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상 방법이. 안녕하세요. 경찰대학 수석 졸업 출신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경검 수사권 조정이 있은 지가 벌써 3년,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진짜 날로 커지고 있고 현장에 있는 저 같은 변호사들은 이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그중 하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소인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의 신청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의 신청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일반 용어인 이의 신청이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245조의 치를 보시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괄호 열고 고발인 제외, 괄호 닫고는 해당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발인이 제외된 게 2022년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고발인은 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더 이상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의 대상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245조의 5 제2호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린 불송치 결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권자는 누구냐? 고소인, 피해자,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 등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인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내에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난 때로부터 너무 많은 시일이 경과된 뒤에 이의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지겠죠. 옛날 사건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신청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거의 바로 불송치 결정 나자마자 준비를 해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양식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해진 양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한다라는 의사와 왜 이의 신청을 하는 건지의 그 이유만 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의 신청서는 해당 수사를 한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즉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서를 내시면요, 이 사건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100%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그 이의 신청서랑 수사 서류를 보시고 이거를 이거는 혐의가 인정되는데 하면서 기소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사가 미진하니 조금 더 수사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하셔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의 신청 잘 될까요? 이게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잘 안 됩니다. 화가 날 정도로 정말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애초에 수사 기록이 불송치라는 그 결론에 맞춰져서 이제 작성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도 사람이고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소장 딱 받아가지고 이제 서류 보고 관계자들 조사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 이거는 한 60% 이상 불송치 쪽으로 가야겠는데, 혹은 뭐 송치로 가야겠는데, 이런 예단 마음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저도 사실 경찰관으로 수사를 할 때 똑같이 했지만 그 결론을 딱 정하게 되면 그 결론에 맞게 서류들을 꾸며갑니다. 그 불송치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들은 막 이렇게 좀 내용을 많이 쓰고, 뭔가 혐의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은 좀 이렇게 작게 검토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서류를 알게 모르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록 자체가 일단은 너무 불송치 쪽으로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에는 기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 서류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판에나 가야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무슨 자료를 냈고 무슨 주장을 했는지 사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얘가 저런 주장을 했겠거니 하면서 그거에 막 짐작에 근거를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수사를 하는 주체는 사실은 경찰입니다.
검사님이 보안서 요구를 해서 경찰관한테 이러이러한 부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보안서를 누가 하느냐? 내 사건 불송치 결정했던 그 경찰관이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 사건 혐의 인정 안 된다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민원인이 막 이 일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해요. 그럼 제 결론을 제가 쉽게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누가 쉽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 결론에 맞게 보안 수사도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도 결과가 잘 뒤집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건 아니죠. 이의 신청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이의 신청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방법이. 그래서 이거를 안 돼라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잘해야지라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이제 제가 진행을 해보니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이의 신청 결과가 좋더라.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럭키한 경우인데 뭔가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온 경우는 꽤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거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게 기존에 있는 증거 자료들은 이미 제출을 다 하셨고 경찰관도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검사님도 이의 신청 돼가지고 딱 왔으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자료에 대한 해석, 불송치야라는 그 해석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짜잔 새로운 증거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 상황을 이 판을 뒤집어 버릴 만한 게 있다라면 당연히 저는 그때 무조건 이의 신청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증거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있었으면 진작 냈겠죠.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이의 신청의 사유는 수사 미진이거든요. 근데 나 결과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그냥 뭐 떼쓰듯이 쓰는 이의 신청서는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어디가 어떻게 미진했다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해달라는 건지 요거를 좀 명확하게 꼬집으셔야 돼요. 검사님한테 보안 수사 요구서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떠먹여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사실 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좀 세세하게 꼬집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 뭐 어떤 현상은 있어요. 어떤 증거로 봤을 때 이렇게 사건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경찰은 불송치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러니까 혐의 인정 쪽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들이 매우 충분해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하실 때는요, 무조건 유사 판례들 중에서 나한테 유리하게 결론 난 판례들을 무조건 많이, 양으로 승부, 무조건 많이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경찰관 분도 조금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라는 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경찰관이 간과한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라는 결론에 유리한 자료는 많이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자료들은 최대한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불송치라는 결론에 배치되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특히 조금 꼬집으셔가지고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한 자료다를 엄청 강조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감정도 하고 관련자 진술도 받고 이렇게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특정해서 꼬집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증거관계나 사실관계 다 떠나서 요새는 대질 조사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되게 힘들어요. 이 양 당사자 저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질문했고 이 사람 답변 듣고 싶은데 여기서 와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리고 둘이 싸워요. 두 분이 너무 싸우고 이거 중재하면서 이거 서류 정리하랴, 도장 받으랴, 증거자료 보랴 경찰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지조사를 요새는 특히나 잘 안 하고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지조사를 하면 좋은 게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당사자들이 마주보고 있으면 거짓말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질 조사를 하면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는 쪽은 굉장히 이 경찰 수사관한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 다 차치하고 정이의 신청서에 쓸 내용이 없으시면 대질 조사 안 했지 않냐, 이거 대질하면 진실 밝혀질 사건이다, 이렇게라도 주장을 반드시 하셔서 수사를 조금 더 진척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막연히 수사 결과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떼쓰기식 서류로는 이의 신청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원래도 어려운 절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혼자 하시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문가 조력 받으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니까요. 혹시 이의 신청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